뭐뭐 있어요? 소셜, 콜드, 지. 맞아요. 그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명단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는데요. 우리가 소셜의 최강자인 건 맞아. 그쵸? 네. 지인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알아. 근데 부딪혀서 이 접한다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이 나만 있나? 아직도 두려운 이 콜드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망하고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해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콜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로 특별하게 저는 이런 경우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어느 팀 내에서 잘하고 있으면 우리만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계신 사장님은요, 우리 팀 파트너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디서 오셨는지 아세요? 저요. 전주. 맞아요. 멀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전나 오셔서 우리에게 많이 나눠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장님? 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청, 집중. 강사님이 뚫어질 만큼 눈빛을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넉 달 동안 우리 그렇게 꿈에 그리던 만지위를 콜드로 했어요. 콜드. 와, 엄청나죠? 정말 소셜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할 수 있다지만 콜드는 마주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보통 내공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그녀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사장님들의 함성 박수가 필요하겠죠? 네. 변나영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진짜 이 팀직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 SNS로 진짜 많이 봤거든요. SNS에 스타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박상 사장님 저도 너무 많이 듣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같은 분? 네, 오늘 아침 사진 찍었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항상 같이 보잖아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 아세요? 네, 되게 촌이에요. 저는 되게 도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황등에서 살다가 전주로 가서 되게 큰 도시에서만 산다고 하고 살았는데 여기 서울 오니까 완전 그냥 한 동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제 넘어왔고요. 제 제목은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핀도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시골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는 분명히 뭔가를 조금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사장님들한테 용기를 주시라고 세워주신 것 같아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변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스포너님은요, 전라북도 그 호남 지역의 최연소, 또 블루다이몬드, 체리, 박태기 스포너님이세요. 들어보셨죠? 네. 제가 또 그 밑에서 1대 또 파트너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성장한 방법이에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으니까 경청하시고 조금이라도 팁을 가져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죠? 네,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제가 뭐에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미용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진짜로 모든 사람 10명을 물으면 9명 미용실 원장님 같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 머리를 웨이브하고 다니다가 머리 때문에 그러나 하고 머리를 커트를 쳤거든요. 근데도 미용실 원장님 같대요. 네. 그래서 제가 미용실 원장을 했었어야 하나.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13년 했던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무직이 아니고 LG U+라는 대기업의 콜센터 아세요? 네, 서울에 있다가 전라북도 전주로 본사가 이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한 700명 정도 고객센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700명을 거느리는 실장이 딱 6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당 실장에서 110명 정도씩 그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110명 정도 또 그 부서 중에서도 또 되게 센 가입부서라는 것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13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LG U+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연봉이 되게 빵빵했어요. 지방에서 여자가 연봉 5천이 넘는다. 어때요? 좋죠. 남편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을까요? 네. 시댁에 안 가도 어머님이 괜찮다고 막 그러시고, 네, 추석날 딱 용돈 드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카드 다 주면서 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놈들이 부러웠던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욕심이 많아서 욕심 많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한 해 맨날 MVP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살았어요. 그래서 30대에 막 30평 넘는 집도 장만을 하고 차도 있고 뭔가에 막 여행도 다니고 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저한테도 뭔가에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13년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고객센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사장님들이 상상하는 그 추월 완전 상상 추월이에요. 거기 고객센터에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자살. 엄청 자살이에요. 근데 쉬쉬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냐면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고객센터의 바로 옆에 정신과 치료실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정신과 실장이 같이 근무를 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상담하다가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요. 그 정도로 정신과 실장을 같이 상주하면서 고객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신적 노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13년 한번 일해보실래요? 거의 정신병자 돼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약도 먹으면서 막 온갖 병에다 시달리면서도 돈이 뭔지 500만 원 정도의 그 월급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안정적인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저의 이제 직장의 위치는 어찌됐건 제 위에는 이제 센터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실장이 다른 6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담사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담사 때는 팀장을 보면서 달려가서 최연소 팀장이 됐었고 팀장일 때는 또 실장을 바라보면서 달렸어요. 저의 목표가. 근데 이제 실장에 대해서 저의 목표는 센터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센터장의 역할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들 삶을 보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 상담사 때는 센터장님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할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제가 13년을 근무하면서 돌아보니까 센터장이 7, 8번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보니까 센터장이 7번, 8번이 바뀐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센터장의 위치도 탄탄한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 고객센터에서 나오는 실적이나 뭔가의 이런 것들이 본사하고 맞지 않으면 챌린지를 댈 수 있는 그런 대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거의 50대 중반이셨는데 기력이 나빠졌어요. 근데 서울에서 집은 있지만 자기는 여기에서 긍긍전전하면서 그 원룸에서 생활을 하면서 밥도 못 챙겨 드시고 월급을 보니까 한 700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저랑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현장직이고 거기는 그냥 관리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급여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급여가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는. 그리고 더 불안했던 것들은 그 본사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정말 젊으신 막 그 서울대 나오셨던 그런 그 본사 직원들이 내려와요. 전무님들이랑. 그러면은 그 50대 넘은 감사합니다. 센스가 있으시네. 젊은 그 전무님들이 내려오면은 그 50대 먹은 센터장님들이 굽신굽신 하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인데도 불구하고 6명 실장이 거의 술상무 수준이었어요. 술상무. 그게 정말 직장생활 아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 직장생활들. 그래서 일주일에 5, 6번은 술을 먹고 다녔고 술도 실력이다 하면서 정말 그럼 오바이트하고 또 먹고 그러면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제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거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나도 조금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배운 게 물질이고 이거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가 없었어요. 그만두면 다시 또 SK로 간다거나 거의 대부분이 그래. LG에서 그만두면 SK 갔다가 SK 그만두면 KT 갔다가 KT가 다시 LG 오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냥 고객센터 사람들은 고객센터에서 돌아요. 다른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급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직장하고는 그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나이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또 40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티는 안 냈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하게 제가 이제 봤던 게 있어요. 저희 지금 1대 스폰서님의 최혜리 스폰서님의 SNS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 정말 SNS 최강자의 그 팀이시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SNS로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SNS에. 근데 스폰서님을 그냥 알게 된 게 아니고 제품, 재작년에 이게 한 2년 한 반 정도 전에 울트라 에센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저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사는 거에 돈을 별로 아끼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울트라 에센스 세트가 딱 나오고 바르면 막 보톡스처럼 올라온다길래 얼마예요 해서 세트 가격이 66만 원이래요. 쿨하게나 주세요 라고 해서 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품을 쓰면서 갈바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품을 쓰게 되면서 스폰서님이 이제 제품을 많이 쓰시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초대를 하셨겠죠. 세미나를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바빴어요. 일월도 바쁘고 주말도 바쁘고 연차 쓸 시간도 없어서 연차비도 환불도 못 받는 정도의 휴가도 못 내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미나에 들을 정도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3번, 4번 계속 컨택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계속 그렇게 바쁘게만 사실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그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정말 꾸준한 컨택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그걸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반차를 쓰고 제가 회사에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주에서 큰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세미나가 또 정현무 사장님의 세미나였어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정현무 사장님인지. 예. 그래서 사업 설명을 제가 딱 가서 들었는데 정말 도도한 모습으로 가방 딱 들고 가서 이렇게 살피면서 사람들만 이렇게 보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사장님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보셨다고. 제가 막 경계하는 눈빛으로 팔짱 딱 끼고 앉아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면서 들었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거기도 다 기억 아무것도 안 나고 마지막에 그냥 그 얘기 하셨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1년간 멈추고 해외로 나가보시래요. 그럼 돈이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1년 동안 돈이 나와. 저는 이렇게 당연히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남의 밭에서 일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밭을 가꾸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말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해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1년간 해외에 나가도 돈이 나오는 거는 내 밭이고 나갔다 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거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구조면 남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처럼 700명 중에서 110명 정도가 나의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제 새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 밭이고 내가 뭔가의 정책을 꾸리고 내가 뭔가의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뭔가를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내 밭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역시도 제 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정말 누군가의 고용을 받고 제가 잠시 가서 일을 해줬을 뿐이지 제가 잠시 쉬면은 그건 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LG에 대해서 유플러스에 수많은 가입자를 유치해주고 했지만 결국 저한테 로열티 0.01%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말했던 거는 권리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권리수익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단어조차를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현실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최고가 되면 되겠지. 지금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저축 열심히 하고 보험 열심히 들고 막 연금저축 들고 저는 20살 때부터 막 연금저축에 보험에 나름 되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그만두는 즉시 전 수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년퇴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여자들이 거의 이제 55세까지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40 중반 되면 나가야 돼. 거의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날짜가 7년, 8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아도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 수익을 한 100만 원 정도씩만 또 받을 수 있어도 괜찮겠다. 투잡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권리소득의 매력을 조금씩 느끼면서 세미나에 조금씩 이렇게 참석을 한 번씩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또 성격이 되게 막 또 극단적으로 또 욱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이걸 병행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MVP 여행을 제가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5월 달에 그냥 갑자기 육아휴직을 던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사표는 잘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면 오랫동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맞나 안 맞나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표는 조금 뒤에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육아휴직이었어요. 근데 MVP 당당하게 1등 해가지고 MVP 해외로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5월 달에 육아휴직을 낸다고 하면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던지면서 아이의 막 뭔가의 핑계를 대면서 육아휴직 1년은 저한테 기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1년간 알아보자. 1년간 이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대신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시스템에 올인해야 한다. 우선 시스템에 나와서 배워야 한다고 하시길래 오케이, 나는 출근에 대한 거는 너무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13년 동안 출근했잖아요. 예, 지각하지 않고 뭔가에 그 계속 틀에 박혀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에 대한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1년만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내가 시스템에 올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많이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주위에서의 시선들이 있었고 저는 우선 회사에 거짓말하고 나왔기 때문에 카스, SNS 다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SNS 내가 활동하는 거 올리면 어떡해. 저는 아이가 지금 아파서 육아휴직인데 막 SNS에 뭔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NS 못해요. 회원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SNS, 소셜 무슨 콜드, 지인 마케팅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인들도 다 LG에서 지금 일하는 줄 알고 회사의 사람들 다 지금 나 병간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SNS를 하겠어요. 근데 또 콜드를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아줌마도 아니고 그거 전단지 막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선택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택하셔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못하고 콜드도 못하고 절대 못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스템에 참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사장님들께서 회원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전주에서 되게 활성화가 된 게 콜드였어요. 저한테 콜드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장님들이 점심 먹고 나오면 쿠폰을 또 막 나가서 콜드를 해서 막 데모를 잡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원 만날 사람이 없고 데모할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해서 회원이 만들어지네?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뭔가 내가 스스로가 그 생각이 든 거야. 이렇게 있다가는 전주에 있는 회원을 다 뺏기겠구나.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겠구나.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따라 나가게 된 거예요. 콜드를.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만 보는 것 같고 왠지 막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나를 어디서 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막 숨어 다니면서 막 진짜 콜드를 했어요. 되게 막 소심하게 패리 주고 막 도망오고 그렇게 콜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누수킨에 대한 비전과 계속 시스템에 참석하면서 가치를 크게 알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담자들이 LG 사람들이 저를 밥 먹여줄 거예요? 제 인생 살아줄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를 뭐 힘들 때 뭐 한 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그들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신경을 쓰면서 왜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콜드가 전단지 한 장에 쿠폰 한 장의 끝이 아니고 이 한 장 한 장에 모여서 저희가 정말 큰 가치를 만들고 있고 하나의 권리 수익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건데 이 한 장 주는 게 뭐가 창피하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게 들었어요. 그건 정말 시스템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집에 있었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배우면서 그런 생각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콜드?
못할 이유가 없겠네. 아니 이런 가치를 만든다는데 내가 정말 몇 년만 2년이든 3년이든 정말 회원을 쭉 구축해 놓으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권리소득이 이 안에서 있다는데 이게 다 명단이라는데 빨리 줘야겠네. 남들이 주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듯이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결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제가 했던 거는 시스템에 무조건 올인,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한 방향 정렬을 해보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니까 내가 1년은 한번 제대로 해보고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했던 거예요. 근데 우선은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스템에 정말 제가 같이 주체자가 되고 운영자가 돼서 우선은 저도 어떤 제가 했던 직장에서 뭔가를 끌고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또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이런 시스템들을 참석하면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들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폰서님께서 뭔가 이제 그 성장을 위해서 작년에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특공대라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마 핀이 라피즈 정도 됐었을 텐데 스폰서님께서 석세스 트립 도전에 대해서 그 루비 특공대 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이 방에서 하면은 석세스 트립에 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럼 한번 같이 특공대에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특공대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의 미션들이 콜드, 데몬 잡기, 데몬 번호 따기 막 이런 미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콜드를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미션을 그냥 동그라미 치려고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들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할 게 쿠폰을 저희가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쿠폰을 처음에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내가 그냥 50장 돌리기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50장만 빨리 돌리고 오면 돼. 그게 내 목표니까. 그래서 그냥 막 전단지 아줌마처럼 막 뿌리고 다니고 50장 오늘 다 돌렸다 하고 들어오고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콜드를 왜 해야죠? 당연히 번호를 따서 뭔가 회원을 구축해서 나의 명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쿠폰을 줘도 아무리 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이 방법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번호를 따야겠네 라는 생각에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 쿠폰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닌 번호 따기가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번호를 따는 거, 뭔가 이벤트성으로든 뭐든 그 사람이 번호를 따면 좋은 거는 사장님 너무 예쁘시고 SNS 지금 너무 활발히 하시잖아요. 번호를 따오면 좋은 거는 저장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때요? 저에 대한 신상을 볼 수 있죠. 나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따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번호 따기 목표를 삼고 SNS에 내 카스나 여러 가지 제가 막 예쁘게 정말 젊은 사람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우선 저의 활동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뭔가에 그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데몬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데몬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처음 그냥 만나자마자 데몬을 한번 잡아보자 그런 또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전주 사장님들은요 나가면 번호 따오는 게 미션이 아니고 데몬 잡기가 미션이에요. 저희는 나가면 데몬 잡아요. 그냥 나가면 데몬 잡아오고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정말 제가 했던 데몬들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이 콜드라고 해서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정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정할 수도 없어. 데몬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밥 먹으러 갔다가 있으면 옆 테이블 쿠폰 주시고 커피 마시러 갔다가 있으면 커피 주시고 갑자기 병원 갔다가 치과 간호사한테 쿠폰 줘서 그분이 오시고 저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도 쿠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보면 다 제 바친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항상 가방에 저희는 쿠폰을 넣어갖고 다녀요. 저희 전주팀은. 그래서 밥 먹다가 옆에 괜찮은 분들 있으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네가 줄래 내가 줄래 이렇게. 그렇게 정도 이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로 그냥 기본이 콜드예요. 콜드가 막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장님들하고 같이 했고 중요한 건 일상 속의 콜드가 그냥 생활화됐다는 거. 그 안에는 정말 수없이 거절당하고 사장님들께서 해보는 경험이 반복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들 젊으시니까 3, 3, 5 짝을 지어서 같이 구역을 나눠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혼자 거절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콜드를 통해서 이런 데몬들이 저희가 그때 이렇게 취업을 해봤는데 한 달에 기본 70건, 60건 뭐 이런 데몬들을 저희는 다 콜드를 했어요. 네, 70건, 80건, 60건 기본 그냥 계속. 그러니까 한 하루에 적어도 2명, 3명이 계속 콜드 고객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데몬을 했고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시다고 하면 병원으로 가고 어디 샵에 계시다면 샵으로 가고 어디 집에 있다고 하면 집으로 가고 노인정에 있다고 하면 노인정에 가고 해서 가리지 않고 그냥 저희 전주는 되게 서울보다는 적죠. 그래도 그냥 오라는 대로 다 갔던 것 같아요. 센터로 초대가 안 되면. 정말 병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그게 또 한 이슈가 됐어요. 병원에서 막 매출이 올라오는 걸 보고 회원님들이 병원에 계시다면 너무 좋아. 병원에 계세요? 예, 제가 갈게요. 하면서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환자복에 침대에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팩 발라놓고 하기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 분들 심심해. 그런 분들 팩 하나씩 다 올려주고 진짜 좋아요. 병원에 계시다고 하시면 그냥 무작정 가세요. 그래서 어깨 풀어드린다, 어디 아프시냐 하면서 하시면 매출 팍팍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데모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시면 전 너무 좋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미용실 가서 괜히 그냥 콜드하면서 원장님이 체크해서 이분 뉴스 들어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데몬하고 양다 측정하고 피부 측정하고 또 데몬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고 이런 분들이 계속 처음에는 이분들이 오셔서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매출이 안 오르면 이제 스파너님하고 상담을 해서 왜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까를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멘트를 한번 바꿔보세요. 뒤에가 저희가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클로징 멘트를 바꿔봅시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매출이 조금씩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첫 콜드로 오셨는데 뉴스 세트가 나가요. 첫 콜드가 오셨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정말 2,000부위, 3,000지부위도 되게 근근히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콜드로 저는 10,000지부 이상은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4월달부터 쭉 연속으로 지금 3개월 MVP 탑지부위를 하고 있고요. 네. 다 콜드 고객. 저는 정말 하늘의 맹세코 제 고객 중에 한 10명 빼놓고 나머지 100명 이상 다 콜드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회원들이 계속 만들어 1년을 제가 콜드를 했는데 100명 정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콜드로. 정말 신기하죠? 근데 가능해요. 저같이 이렇게 정말 건방져 보이고 얼굴이 되게 막 온화해보이고 정말 인상이 좋아서 얘기하고 싶은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얼굴도 다가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쁘신 사장님들 얼굴에는 너무 더 가능하죠. 그래서 콜드라는 게 자신감만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콜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싶으시잖아요. 네.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네.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경험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신감을 키우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내 외모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콜드를 하려면 정말 많이 걸어야 하고 많이 또 이렇게 움직여야 하고 하면 운동화가 편할까요? 구두가 편할까요? 운동화가 편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구두를 신고 복장도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한 추리닝 입고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햇빛에서 그을리니까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때요? 아줌마, 전단지 아줌마가 아니면 비즈니스잖아요. 사업가잖아요. 다리가 좀 아파도 구두 신고 복장이 좀 불편해도 정장 차림으로 내 옷에서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제일 화려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자신감과 당당함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추리닝이고 콜드 하려면요 사람 얼굴도 못 쳐다봐요. 내가 전단지 아줌마처럼 내가 느껴지면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당당해져야지만이 상대방한테 갈 때 자신감도 생기는 거거든요. 목소리, 눈빛 별거 없어요. 콜드에 대한 노하우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선 저는 외모부터 갖추라고 해요. 그 외모가 막 예쁜 얼굴 이게 아니고 우선 복장, 기본적인 복장. 내가 봤을 때 집에서 추리닝 입고 뛰어나오지 않은 복장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전단지 아줌마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쿠폰을 줘도 나중에 오셔서 제가 물어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 샵 원장님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게 쿠폰 열정적으로 주시고 홍보하시고 와, 괜찮으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신의 외모가 되게
막 내가 얼굴이 미워서 전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당당함을 키우시려면 우선 기본적인 내 외모가 전당지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는 거. 예,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정말 저희가 콜트할 때 그 사람을 컨택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 쿠폰 하나 드릴게요. 막 이렇게 되게 막 조심스럽게 주시잖아요. 당당하게 주세요. 저희가 갑인 것처럼.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길도 막고주고 그러면 그 사람 되게 당황해요. 막 제 모습을 보고 되게 당황하면서 쓰시거든요. 저희도 막 길 막고서 쿠폰 드리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굽신굽신하고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되게 하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갑이야. 이거 되게 네가 안 받으면 손해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당당한 모습을 주시잖아요. 그럼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 모습이나 말투, 당당함, 눈빛에서 그 사람을 처음에 압도를 주도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전달하시는 거, 자신감, 목소리, 복장 이런 것들 우선 갖추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적극성이에요. 쿠폰을 나눠주는 장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끈질기게 그 사람한테 번호를 따는 거, 대문을 잡는 게 중요해요. 한 장에 하루에 300장을 돌리면 뭐예요? 번호 하나 못 땄으면은 그죠? 그냥 정말 처음에는 그냥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돌리시긴 하는데 레벨을 높이셔야 돼요. 한 달은 내가 정말 그냥 죽도록 쿠폰을 하루에 30장씩 돌려보자라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다음 달에는 목표를 올리셔서 내가 그러면 오늘 나가서 번호 하나 따오는 게 목표를 정하셔야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정말 내가 대본을 잡는 걸 목표를 삼으셔야지 그냥 쿠폰만 돌리는 거에 연연하시면 절대 스킬이 상향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내가 대본 잡기가 목표니까 번호 따는 거는 식은 먹기예요. 근데 예전에 제 목표가 이게 돌리는 거에 목표였기 때문에 번호 따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목표를 크게 가지시면 그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본을 잡았는데 번호를 못 따면 안 되잖아요. 대본을 잡았는데 이 쿠폰 주는 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고 나가시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적극성을 보이시면은 그걸 잡는 거, 캐치해 오시는 거. 하다 보면은 회원님들이 그 관심을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냥 주고 이렇게 늦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쿠폰을 조금이라도 뚫어지게 쳐다를 본다.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러면 그냥 주고 나중에 오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뉴스킨 들어보셨어요? 말 거시고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거 캐치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놓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냥 쿠폰만 주고 저희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시고 그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뉴스킨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말을 거는 거. 갈바닉 들어보셨어요? 뉴스킨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내가 뭔가의 질문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갈바닉 들어본 것 같아요. 뉴스킨 누가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이 오기 시작하면 그분은 끝난 거예요. 그만큼까지만 하시면은 사장님들께서 그 회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목표 세우는 거. 사장님들마다 스킬이 다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번호 따기를 목표를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10장 처음부터 나 100장 돌려야지 하고 나가는 것보다 주목표 일주일은 10장 2주는 20장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점점 올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게 또 효율성이에요. 처음에 콜드를 할 때 놓치는 부분이 막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막 서울도 크잖아요. 여기 거리가 왔다 갔다 정말 힘든데 여기서 한 3장 돌리고 저쪽으로 또 가서 한 3장 돌리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희는 전주인데 저는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저희는 2년 내도 롯데마트 그 다음에 저희 센터 앞에 끝 홀드 장소. 근데 어디서 그렇게 거기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 달에 70명 80명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왜냐면 롯데마트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오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나는 똑같은 자리에 가지만 사람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 생각만 버리면 돼요. 나 이거 어제 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 시간에 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혹시 오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겨줘요. 어제도 봤는데 그럼 그 사람 대문 잡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이 눈 와서 할 곳이 없고 비 와서 할 곳이 없고 날씨가 더워서 할 곳이 없고 햇빛이 쪄서 할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트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요즘은 마트가 완전 내 밥. 마트 딱 가서 사람 많으면 와 대박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비 오면 비 막아주죠. 더울 때 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눈 오는 날 더 좋아.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고 다 마트에 와 있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들께서 막 뭔가 길거리를 헤매면서 막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전 파악이 좀 중요해요.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파악하셔서 센터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서 하시는 것도 너무 멀리 하시면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하셔서 콜길에서 여기를 데려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막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주변을 공략하세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 센터 너무 멋있잖아요. 센터 초대하시고 아니면 워크인 센터하고 가까운 지역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서울은 워크인 센터가 있잖아요. 전주는 없어요.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본사가 있는 그 지역 근처 마트, 그 지역에 가까운 마트 이런 데 하세요. 저희가 이제 조금 레벨을 높여보려고 백화점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보안이 완전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뚫었었는데 백화점에 저희 한 4명 딱 뜨잖아요. 경비원들이 쫙 따라다녀요. 저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랑 그냥 쇼핑하러 갔는데도 막 사람들이 따라와요. 제 얼굴을 다 알아가지고. 경호원들이 다 따라 이게 막 이어폰 들고 막 저희 하는 것만 다 쳐다봐요.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백화점은 안 가요. 마트는 좀 허술해요. 그래서 마트를 저희가 공략을 해요. 예.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차라리 하시는 게 낫고 너무 막 그 큰 데서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콜드를 해서 잡았던 스케줄표예요. 이 지금 사장님들의 스케줄표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텅텅텅 비어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이어리에다가 스케줄표 이렇게 정말 빼곡히 적는 것도 좋은데요. 콜드할 때 이게 다이어리표를 막 갖고 다니면서 콜드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이걸 왜 적냐면 회원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은 저는 정말 리얼로 제가 대본 잡은 거를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작년도부터 저는 1년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루에 대본이 빠짐없이 거의 이렇게 다 있어요. 꽉꽉 차서. 이게 다 대본 스케줄표예요. 근데 이거를 꽉꽉 차갖고 다니셔야 내가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할 수 있는 명단이 없다, 내 스케줄이 없다, 거짓말이라도 적으세요. 왜 적냐면 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콜드를 하실 때 회원들한테 스케줄을 잡으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고객한테 이제 스케줄 풀을 잡으실 때 고객님 뭐 이 날짜 괜찮으세요? 저 날짜 괜찮으세요? 되게 막 예의 있게 물어보시잖아요.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내 스케줄을 보고 회원님 저희가 스케줄이 다 차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3시 타임하고 2시 타임밖에 없는데 둘 중에 언제가 가능하세요? 물어보면 저 목요일날이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래요 회원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회원님 언제 괜찮으세요? 제가 시간 맞춰드릴게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한번 해보세요. 반응은 연락드릴게요. 내가 연락드릴게요.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락드릴게요. 근데 저는 말해요. 고객님 연락 주셔도 제가 안 돼요. 시간이. 제 스케줄표가요. 저희가요. 이렇게 많이 차 있어요. 그 뭔가 이벤트성 얘기해요. 저희는 1주년부터 다 했어요. 오픈기념, 1주년 행사, 2주년 행사, 2주년 반 행사 막 별거 아무거나 다 넣어요 그냥. 그분들 잘 몰라. 1주년이 2주년이 잘 몰라요. 저희 오픈 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름 대박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1주년 행사고요. 2주년 행사고요. 3주년이 잘 몰라요. 막 그거 나 혼자서 막 이거 말하면 괜히 또 거짓말인 거 티나면 괜찮아요. 몰라요 잘. 그래서 저희는 진짜 막 웬만한 이벤트 다 넣은 것 같아. 겨울방학 이벤트, 여름방학 이벤트, 막 한여름 이벤트 막 다 넣어요. 진짜로. 해가지고 한여름 이벤트 좋죠.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름방학철이라서 여름방학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무료 측정을 해드리는데 측정비도 원래 3만원 받는데 그걸 안 받아요. 갈바닉 저희 1회 받는데 원래 5만원인데 비용 안 받고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해서 스케줄표를 보여주면 거기 뭐 다 찼네요. 왜 지금 다 차서 지금 제가 스케줄을 빼보면은 지금 딱 화요일날 2시 타임하고 금요일 타임하고 밖에 안 비어요. 이렇게. 그러면 회원들도 그러면 저 그날 할래요. 이렇게 뭔가 간절함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스케줄표를 잡으시고 양자택일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언제가 괜찮으세요? 고객이 못 골라요. 그냥 해서 2개 중에 항상 고를 수 있게 평일이 좋으세요? 주말이 좋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평일이요. 그러면 평일날 어차피 사장님들 스케줄이 있잖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저희가 주간 미팅 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하면 월요일날 오전이요. 우리 주간 미팅 안 되는데 화요일날 저희 미팅인데 이러면 이제 약속이 안 잡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 스케줄을 보고 우리 시스템을 피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능한 시간에,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저희가 월요일날은 스케줄이 차있고 오후 타임 가능하시고 수요일날은 몇 시 타임 가능하신데 평일날 둘 중에 언제 괜찮으세요? 만약에 주말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럼 토요일날 저희가 보고 토요일날 몇 시하고 몇 시 타임 괜찮은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너무 많은 스케줄을 월요일도 괜찮고요, 수요일도 괜찮고요, 금요일도 괜찮고요, 토요일도 괜찮은데 언제 괜찮은지 잘 못 골라요. 그냥 두 개로 얘기하시면 두 개 중에 골라요. 해보세요. 신기하게 그래요. 회원들 입장이. 그리고서 이제 번호를 땄을 때도 정중하게 자 그러면 고객님 번호 한번 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착하게 안 하셔도 돼요. 예, 번호가 010 하면 그냥 2340 이렇게 불러요 회원들이. 예. 진짜로 그래요. 이게 그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막 급신급신하면서 막 번호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스케줄표 예약하나 저희가 예약해드릴게요 010 말 안 하고 있어요. 몇 번이시죠? 2340 막 이렇게 그러면 막 뭐 홀린 것처럼 번호를 막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이렇게 막 고객을 홀리듯이 하게 되면 회원들이 헷갈려요. 이게 예약이 됐나? 뭐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획득한 번호는 바로 저장 후에 SNS에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당일 카톡 문자 예약 문자 발송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저걸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터득한 노하우예요. 이 트윈즈 그룹이니까 특별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안 하고 했었는데 캔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안 해주잖아요. 예약된지 몰랐어요. 저도 까먹었어요. 이래요 회원들이. 왜냐면 예약을 바로 다음날 잡는 게 아니고 다음 주로 잡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기억 잘 못해요. 그래서 너 예약됐어 라는 걸 강조하시고 끝나기 그 예약하실 때 꼭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예약제여서 회원님이 안 오시면 다른 분들이 못 받으세요. 그래서 시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갑인 거죠. 너 빠지면 다른 사람이 못 하니까 그 날짜 지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에 못 오시면 연락을 꼭 주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당당하게 말하면 그분도 이 시간 내가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세요. 그리고 문자까지 딱 와. 누구누구 고객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바리 체험 예약되셨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되게 그 사람이 긴장하고 이 시간을 내가 가야 하는 시간이구나를 인식을 하세요. 근데 이걸 안 보내면 몰라. 그래서 꼭 보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얘는 첫 번째는 번호를 딴 즉시 보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만약에 체험이 내일이다. 그럼 오늘 다시 알람을 한번 보내는 거예요. 뭐뭐뭐 고객님 내일 체험 일정 알람 드립니다. 예, 인식하라 이거죠. 전날이라도 약속 잡았으면 취소하게끔 이렇게 뭔가에 맞다 내가 약속 잡았었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바니 마사지 알람 이런 식으로 저는 문자로 보냈었어요.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면 어떤 답변이 오냐면 알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안 맞네요 라고 왔잖아요. 취소됐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안 보냈으면 사장님들은 그 날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혼자. 그죠? 그다 캔슬됐네. 내 스케줄표 다른 거 못 잡았잖아요. 하지만 미리 오전에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답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스케줄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시간 조율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시려면은 미리 보내시고 그 시간에 내가 이 사람이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다시 한번 보내서 그 사람한테 오늘 너 이거 예약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 이렇게 벌써 처음에 만났을 때 보냈죠? 전날에 보냈죠? 아침에 당일날 보냈죠? 3번 왔잖아요. 이 사람 무조건 와요. 못 오는 사람들은 이게 친절하게 답변이 와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보내면 그냥 캔슬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2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했던 거는 결국은 콜드하고 데몬하고 그 데몬한 사람들의 관계 유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데몬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기본 저희 3차 데몬까지 해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 반쪽 데몬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초대해서 양다 측정해드리고 두 번째 초대해서 다른 거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최소 한 사람에 3번 이상은 만나는 거.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 친해지면 이제 친분을 가지고 갈바닉 데이를 초대하거나 세미나를 초대하거나 랠리를 초대해서 시스템에 합류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또 그 사람한테 고객님 좋으시죠? 그러면 지금 좋으신 거 정말 소개하실 분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지금 무료 체험 기간이니까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소개받는 거. 그래도 데몬하고 관계 유지하는 거. 1년간 저는 소개받기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홀드만 했고요. 최근 정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이 데몬 고객들이 계속 관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명단을 잘 활용하셔야 하는데 지금 폴드로 지금 번호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장님들이 스킬이 올라서 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번호들을 다 저장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휴대폰에만 저장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누가 누군지 어떤 고객이었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 명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면은 리스트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콜드 일지를 작성을 해요. 매일매일 이거는 하루 일지라고 해서 저희가 끝나고 탱코 이런 게 아니고 하루 마감 일지인데 하루에 내가 콜드했던 것들을 적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자를 보시면 한 달도 안 돼서 잡은 이런 콜드 명단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보시면 마트에서 만나, 무슨 얘기를 함, 여드름이 있으심, 뭐 아이가 어림, 막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런 거를 안 써놓으시면 절대 여기서 정말 내 머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 절대 못하세요. 예, 그래서 꼭 당일 내가 번호를 막 10개 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두 개 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바로 센터에 와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방금 한 대화 뭔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드름 피부셨네. 아, 친구가 쓰셨구나. 아, 누스킨 알고 계셨구나. 옛날에 썼어요. 그런 내용도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 왔을 때 그때 친구가 누구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어디서 쓰세요?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여드름 피부라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내 명단들인 거죠. 네. 저는 솔직히 해보면은 SNS는 보너스고 콜드는 정말 내가 당장 지금 시급할 때 가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빠른 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맞아서. SNS를 저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저도 블로그 3개씩 꼬박꼬박 올리고요. 하루에 SNS, 인스타, 카스 무조건 저희 한 건씩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같이 이게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꾸준히 하되 제가 맞는 걸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단이 떨어지면 콜드하기, 명단 떨어지면 콜드하기, 있는 명단이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관계 유지 소개받고 또 명단이 떨어지면 나가서 콜드하고 이게 지금 반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일지는 내가 데모난 사람들 소개로 했는지 데모로 했는지 SNS로 했는지 블로그로 했는지 저희는 이 일지를 작성을 해요. 스폰서님께서 이제 이런 팁들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일지를 작성한 사람들만 이번 작년에도 트립을 갔다 왔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이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틀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서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제 차이인데 사장님들께서 정말 하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이걸 왜 다 쓰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일도 바쁜데 이거 왜 또 다 쓰라고 하지? 근데 써보니까 뭐가 좋냐면 내가 한 달 동안 SNS로 소개받은 사람 몇 명이고 데모는 70원 했는데 도대체 70원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통계가 가능해요. 예, 콜드를 몇 명을 만났고 소개를 몇 명을 내가 했고 SNS로 몇 명이 왔고 이번 달은 콜드가 많았네? 이번 달은 소개를 많이 받았네? 나의 통계가 가능해요. 이 장표가 있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데모를 왔을 때도 나랑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제 데모니 왔을 때 알아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업후 그래서 2년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모습은 제가 작년 뉴스스팬 통해서 40세트를 했고요. 그래서 월천 여사로 제가 등급을 하면서 스폰서님한테 맛있는 정말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다이아 마감달이에요. 네, 그래서 큐트 마감을 이번 달에 다이아를 하고 있고요. 석세스 트립 저희가 연속 지금 2개월 연속 저희가 도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남은 2개월도 유지를 잘해서 내년 골든코스트에 무조건 갈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올해 컨벤션에서는 제가 남편하고 에메랄드로 무대를 섰어요. 작년에 에메랄드가 됐는데 무대는 이번에 섰어요. 그래서 처음 컨벤션 무대에 쓴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LG 그만두고 저를 막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좀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카드까지 법인카드를 팍 주면서 매일 돈을 50만 원씩 쓰라고 했던 와이프가 그죠,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싫죠. 근데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봐줬어요. 왜냐면 제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해도 그만두지 않을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해보다 네가 지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무대에 올라가면서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저한테 조용히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다이아로 올라오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다이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그 얘기 많이 해요. 나 언제까지 회사 다니면 돼? 라는 얘기를 장난식으로 많이 하는데 진심이 묻어나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편하게 그만두게 해주고 싶다. 빨리 정말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하는데 당당하게 여보 그만둬. 내가 책임질게. 나랑 같이 사업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팀워크인 것 같아요. 전주 정말 지방에서 저희 진짜 팀 열악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전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던 건 팀워크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사장님들께서 저희 같이 또 응원 오셨는데 이 사장님들께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또 골든코스도 같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특공대에서.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콜드를 즐겁게 하고 자극을 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 여기 너무 좋잖아요. 이 팀워크 비즈니스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같이 하는 사업 힘이 되어주는 형제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저에게 이제 큼이 되었던 건 스폰서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 13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저는 저의 오너를 존경한 적은 없어요. 예,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이러면서 다녔어요. 회사니까, 직장이니까, 상사니까 그냥 굽신거리고 하라면 하고 이렇게 다녔지 그분을 정말 존경해서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MVP 타려고 일했고 그 사람이 하라고 시키니까 했고 그냥 밑보이기 싫으니까 좋은 척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리시지만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요. 제가 만약에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정말 기본 정도를 어긋난 스폰서였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전업을 하고 다니면서 어쩌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린데도 내가 존경심이 우러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의 경험이 있었고 그걸 제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냥 보수처럼 뭐가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스폰서님이 콜드를 할 때 직접 보여주셨어요. 거절당하는 법들을. 잘하는 막 현란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거절당하는 모습,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저희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정말 같이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스폰서님과 한방향 정연해서 하신다면은 정말 이 트윈즈 그룹 완전 폭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함께하는 이 동료들과 같이 작년에 트립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스폰서님이 계속 트립을 혼자서 2번을 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특공대에 도전하면서 스폰서님 옆에서 정말 지켜드리고 싶자라는 그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같이 호주 트립을 갔었고 올해도 제가 이제 내년에 가는 골든코스트에 외롭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같이 골든코스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항상 이제 지켜드릴 거고 기존에서는 정말 제가 그 옆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볼 때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냥 항상 사진을 찍어도 내가 옆자리에 가야 하고 뭔가 있어도 내가 옆에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 있으면 샘나고 이제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싶고 왠지 부족한 걸 채워드리고 싶고 우리 센터장님 이거 왜 못해? 우리 스폰서님 왜 이거 못해? 이게 아니고 이 못하는 거 내가 해주고 싶다. 외로우시니까 내가 옆에 곁에 있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말 제가 팔로우십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채우면서 저도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뭔가의 겸손함들 그리고 저도 뭔가 어디 위치에서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막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축구 잘했던 사람들이 야구 갔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바꾸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배워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요, 지금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신 사장님들도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로 사업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석센스 트립을 갔다 왔었고요. 함께 해서 정말 힘이 나는 이제 그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아이예요. 아이가 지금 이제 8살인데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도 지금 유치원에 그 학부모 면담도 한 번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자기 일어나서 거의 학교를 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막 집에서 밥을 해주고 뭐 빨래를 옆에서 해주고 매일 간식을 챙겨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 고마워 할 것 같죠?
당시에는 고마워하죠.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뭔가 아이가 내가 엄마 이거 하고 싶어 그럼 그래 떠나 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저의 희망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제가 한 번도 공부를 가르쳐보지 않고 했어도 지금 학교에서 매일매일 막 100점을 맞아오고, 숙제를 자기가 알아서 하고 노트를 챙겨서 자기 혼자 학교로 가요. 정말 주도적인 아이가 됐어요. 강하게 키우니까 그렇게 주도적인 아이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월 초가 되면 제가 목표를 쓰고 있으면 같이 옆에서 한 달에 목표를 세워요. 1학년짜리가. 그런 거 보셨어요? 1년에 자기는 꿈을 다 써놨어요. 월별로. 당해감 다 붙어있어요. 7월달에 해야 할 꿈, 8월달에 해야 할 꿈. 그게 결국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멋있는 엄마, 내가 잘해주고 싶은 엄마, 뭔가의 그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그 모습이 되면 돼요. 열심히 사는 모습, 당당하게 뭔가 하려는 모습, 뭔가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따라와요. 그걸 막 굳이 막 앉혀놓고 막 이거 세워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그게 엄마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은 스폰서님을 보고 제가 따라하고 있듯이 그 아이도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번 달은 목표 안 세워요? 자기가 먼저 세워갖고 저한테 갖고 와요. 꿈 여름방학 꿈 막 써놨더라고요. 에버랜드 가기, 뭐 사기, 워터파크 가기, 막 자기 꿈을 써놨어요. 한 달의 꿈을.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옆에서 있어주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간식 하나 챙겨주지 못하는 엄마지만 나중에 커서 정말 제가 이 아이한테 정말 든든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해를 해요. 1학년짜리지만 앉혀놓고 엄마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는 너를 위해서야. 나중에 정말 서연이가 이렇게 컸을 때 이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라고 말하니까 엄마 괜찮아요. 엄마 일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화이팅 외쳐주고 그런 아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오냐오냐 막 키워서 정말 막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잘 자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학부모나 이제 약간의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 때문에 힘들어, 아이 뭐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 말씀하시는데 저희 팀은 그러지 않아요. 막 6개월 된 아이도 얻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많고요. 막 임산부 나와서 하시는 분도 많고요. 정말 그 아이 때문에 더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정말 한 5년 뒤에는 또 당당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 같고, 멋진 또 아내로, 당당한 또 여자로, CEO로, 그 다음에 멋진 엄마로 제가 이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TNG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저의 그 팁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더 성장해서 또 더 멋진 모습으로 사장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사장님들? 고맙습니다. 막 지금 가슴속에 막 뛰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가득 차시죠? 네. 자,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그쵸? 사장님들 들끓는 열정이 있어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험해보셔서 부딪히는 장벽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잠깐 Q&A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들 궁금하신 거 지금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묻지 마시고요. 지금 물어보셔서 사장님들에게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을 잠깐 마련하려고 하니까 질문 많이 안 받을 거예요. 딱 3분에게만 받을 거니까 사장님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먼저 손 들어서 이 열정 보셨죠, 사장님? 앞으로 한 번 더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부영입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줌마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나 아무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어떤 다른 분들은 뭐 잘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한 분이 만약에 좀 그런 부정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 뭔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다운 시키시면은 사장님은 어떻게 뭔가 그걸 풀어 나가시는지 질문을 한번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면은 거기서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시고 긍정의 에너지를 해주시는 분 있죠? 네. 그분 번호만 따오세요. 네, 거기서 너무 많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방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 한 분의 번호를 따오셔서 그분과 통화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좀 여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 아줌마들이 같이 야, 그 다단계야, 뭐 누가 어쩌고 그래? 아,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말하는 것보다
긍정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에게 저희가 이제 리스트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도 뭐 증정 샘플 해드리니까 번호 하나 주세요 가지고 따와서 전화를 하세요 그분하고. 그러면은 그분은 넘어오세요. 네, 거기서 뭔가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맞아 대본 잡으라고 했지 하면서 막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다 놓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딱 그냥 정말 긍정의 반응을 쓰는 분만 공략을 해요.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또 김영호. 네, 예스터 서울에서 성공한 김영호입니다. 올려주십시오. 데몬 이제 데몬을 잡으실 때 연락을 주고 가잖아요. 근데 뭐 100%는 아니지만 좀 취소될 때가 있잖아요. 1회 취소되고 2회 정도 취소될 때 있는데 그때는 좀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시는지. 네, 취소가 돼서 이제 다시 제대문을 잡으려고 약속을 잡는데 안 잡히잖아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밖에 깔린 게 명단이잖아요. 네, 쿨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 취소됐다고 해서 막 나 취소됐어 오늘 어떻게 취소됐어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한 두세 번 컨택해보세요. 저번에 취소해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스케줄 똑같이 이번 주 스케줄이 저희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비는데 둘 중에 괜찮은 시간 있으세요? 물어봐. 근데 계속 그분들이 캔슬 내잖아요. 그럼 그분 관심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패스. 놔요 그냥. 그리고 그냥 명단은 적어놔요. 캔슬 고객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단체 문자를 보내요. 예, 그런 것들은 그때 활용을 이제 명단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너무 초보자분들께서는 이제 하시는 게 나 오늘 캔슬됐어. 나 오늘 스케줄 빵꾸 났어. 이거에 너무 연연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냥 바로 뛰어나가서 대본을 또 하나 잡아오시면 돼요. 그 데몬 처음에 하고 2회, 3회 또 데몬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관리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회원들한 처음에는 갈바닉으로 저희가 이제 반절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쪽 때문에 했으니까 양쪽 사이즈가 지금 짝짝이에요. 맞춰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틀어질 수도 있어요. 막 해서 맞춰요. 맞춰드린다고 오라고 와요. 왜냐면 자기 짝짝이 되게 싫으니까. 그래서 오시면은 얼굴 이제 양쪽 맞춰드리고 다음에 또 오시면은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기대 심리를 해줘. 다음번에 오시면 저희가 몸 측정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쌓여있는 혈관이 얼마큼 깨끗하신지 독소가 얼마큼 쌓여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병원 가서도 못 재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티압을 하시고 양자 측정을 유도를 하는 거죠. 다음번에 기대하게끔. 그게 뭔데요? 오시면 아세요. 다음번에. 해서 다음번에 오시면 양자 측정. 양자 측정 끝나고 나서 이제 갈 때는 다음번에 오시면은 화이트닝 팩 해드릴게요. 다음번에 오면 클레이 팩. 이렇게 뭔가 이제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예, 똑같은 거 금방 약산성 설명했는데 또 두 번째도 약산성, 세 번째도 약산성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본 데모 하셨으면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거 양자 측정,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루미스파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아서 하시면 돼요. 네. 다음 분.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계셨는데. 제가 2개 있었는데 2개 다 아, 정확하게 다 두 분이 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장훈입니다. 고마워주십시오. 네,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드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손 때문이나 갈바닉 케어를 이렇게 해드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다고, 너무 좋고 소개하겠다. 첫 회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이어지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콜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손대문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샵을 아마 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거의 저의 장 특기가 저희 마트나 길거리 콜드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손대문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손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는 샵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샵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거의 주가 돼서 제가 들어가는 즉시 보통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그 위치 자체가 보통 원장님들이면 샵이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즉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길거리나 이런 것들은 좀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저는 이제 길거리하고 마트 이런 데들을 공략했던 거고, 손대문으로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저는 손대문을 많이 안 해봐서 좀 이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두 번, 세 번 또 공략하시다가 아니면 양자 측정 같은 것도 좀 건강 측정 여기 샵 운영하시면서 요즘은 건강 많이 해치시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건강 측정 한번 해드리겠다고 다음번 방문해서 그래서 양자 측정을 한번 유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굳이 막 손 때문에 갈바닉으로 밀 게 아니고 그 샵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원장님들, 미용실 원장님들은 건강도 되게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막 제품보다는 양자 측정을 좀 많이 밀고 나가요. 왜냐면
어차피 운영하시면서 몸도 챙기셔야 하는데 이렇게 돈 많이 버시면 뭐 할 거냐, 건강해지시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건강 챙기셔라, 바쁘셔서 뭐 정말 챙겨드릴 시간도 없지 않냐, 맞대요. 약 먹을 시간도 없고 병원 갈 시간도 없대요. 마사지 받을 시간도 없대요. 그러면 결국은 몸 챙기셔라, 그래서 약간 측정해드리고 뉴스 넣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디테일한 노하우까지 풀어주신 우리 변나영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을 마련된 이유는 사장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에요. 사장님들께 그냥 뭐 시간 뺏어서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디테일하게 적으셨으면 이걸로 이제 뛰시면 되고요. 그동안 간지러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긁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의 큰 박수로 변나영 사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